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포켓 가공 진도 나갔는데요. 거기 있는 공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켓 가공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니까 먼저 공구는 16파이 플랫 평핸드밀을 사용했고요. 절삭 파라메타는 황삭에서 가공 여유를 0.1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헬릭스를 사용을 했었네요. 그때 가운데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 진입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은 점도형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점도형을 추가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황삭 작업할 때는 정삭 실행은 해제해 놓고 링크 파라메타까지 그 다음에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앞전 시간에 복습할 겸 해서 여기는 삭제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한 번 더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택된 작업을 삭제할 때 되살리기, 언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포켓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밀링 가공 경로의 포켓 또는요, 도구바에서 포켓 가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름은 그냥 확인을 할게요. 파일 이름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 체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어도 조건에서 그래서 상향 절삭, 하향 절삭에 의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가공 경로 형태는 포켓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 앞전에 만들어진 공구 16파이 평 엔드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가공 방향, 하향 절삭, 상향 절삭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측에서 절삭을 하냐, 그 다음 외측에서 절삭을 하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요. 시계 반시계라는 게. 자, 여기서 절삭 방법에 에서 평행 나선형 선택한 도형으로 툴패스가 옵셋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평행 나선형입니다. 내측에서 외측 절삭 진입일 때 그래서 하향 가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되고요. 상향은 시계 방향으로 돼요. 반대로 해제를 하면 상향과 하향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여기는 가공 방향은 하향 절삭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척벽면 여유는 가공 여유는 0.2 바닥면 가공 여유도 0.2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삭 방법에는 황삭 실행에는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왕복 철사 그래서 일정한 오버랩 나선형 절사 평행 나선형 절사 그 다음에 평행 나선형 모서리 잔살 제거도 있습니다. 평행 나선형 절삭에 그 다음 모포 나선형 절삭, 고속 절삭, 한방향 절삭
트루 나선형 절삭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 동작은 자동부여 해서 수직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수직 절삭으로. 일단 정삭 실행은 해제해 놓고요. 그래서 먼저 황작 실행에는 한방향 절삭부터 먼저 볼게요. 한방향 절삭으로 먼저 보고, 이때 가공 간격은 12mm, 공구 지름의 비율에 16파이의 75% 해서 간격이 12mm가 됩니다. 자, 가공 간격을 10으로 수정하면 비율도 자동으로 변하고요. 비율 값에 50% 하면 가공 간격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75%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서요. 안전 높이 사용을 해줄 거고요.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을 하고, 이성은 점프는 절대값으로 10으로 하겠습니다. 진입은 절대값 5, 재료 상단 제로고요. 가공 깊이는, 자, 도면상에서 첫 번째 단의 깊이는 10mm를 가공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10. 그래서 절삭류는 첫 번째 항목만 ON으로 해놓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단계 실행, 스텝에 S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텝 S, 깊이 9.8까지 내려가고요. 스텝 옆으로 가고요. 공구가 다시 스텝 이속 높이까지 들려줍니다. 스텝 다음 위치로 그 다음에 점프해서 가고요. 스텝 그래서 형상 돌고요. 스텝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하고요. 스텝 공구가 들려주고 다시 스텝 앞에 작업했던 위치로 가고 G01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가공 간격만큼 또 옆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텝 직선 절삭하고요. 쭉 반복을 합니다. 자, 한방향 절삭을 하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공이 돼요. 그래서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탑에서 보면요. Alt S 그래서 툴패스가 평행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 절삭으로 하면요. 한 방향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하면 공구가 위로 들려져서 점프해서 다시 오른쪽 위치로 왔다가 해서 가공 깊이만큼 내려가서 다음 절삭 폭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1.5버랩으로 놔두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툴패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로 확인 들어가서 스텝 단계 실행 그래서 동작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 다음 위치로 가고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다음 폭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얘가 왕복 절삭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때 가공 각도가 0도라서 그럽니다. 수직 방향으로 절삭을 하겠다. 그러면 가공 각도를 90도로 사선으로 가공하겠다. 45도 주면 되고요. 수직으로 바꾸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보면 그래서 수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왕복절사. 자, 조건에 들어가서요. 다시 가공각도 45도로 줘볼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재생성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속도 조절 바를 조금 중간으로 옮겨 놓고요. 플레이 버튼. 자, 왕복절삭으로 하다 보니까 형상에 보니까 척벽에 공구가 동그래서 남는 구간이 발생 줍니다. 척벽 주간으로. 척벽 주변으로 공구가 지나가는 폭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구가 동그래서 진입은 못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척벽에 남아있는 살을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게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정삭 실행을 체크를 해주면 그림에서 보듯이 척벽의 이 부분을 엔더밀이 지나가면서 가공을 해줍니다. 자, 정삭 실행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의 가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왕복절삭이 끝나고 나서 공구가 이렇게 외곽에 한 바퀴 쭉 돌려줘서 미절삭되어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제거해 줍니다. 얘가 정삭 실행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형상이 원형이니까 가공의 종류는 평행 나선형 또는 트루 나선형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평행 나선형은요, 툴패스가 선택한 도형의 모양대로 옵셋되는 게 평행 나선형이고요. 그 사이는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툴패스 사이는. 자, 평행 나선형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정삭 실행은 해제할게요. 다시 재생성하고요. 그래서 그래픽 뷰에서 평면 보기 아이콘 눌러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자, 경로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텝에 S 원호로 돌고요. 스텝 다음 원호로는 직선으로 이어지고 또 원호로 돌고 반시계로 스텝 반시계로 돌고 움직입니다. 툴패스 모양은 선택한 도형으로 옵셋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도형을 원이 아닌 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에 들어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제가 사각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하니까 툴패스 경로 확인해서 보면 그래서 연속 실행으로 볼게요. 빠른 검정도 해놓고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사각형 모양으로 옵셋된 모양으로 툴패스가 만들어져요. 평행 나선형입니다. 도형이 삼각형이면 툴패스도 삼각형 모양대로 옵셋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도형에 들어가서 원래 도형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여기 있는 원을 다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입은 정중앙에서 진입을 하고자 해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 점도형, 그 다음 원의 중심점 또는 원점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을 도형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점 체인이 제일 위로 올리게끔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 하시면 스텝 S를 누르면 가운데서 정중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가서 동작이 돼요. 자, 이번에는 true 나선형. 그래서 나선형으로 하겠습니다. 원이 쭉 이어진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이어진 나선형 원호. 자,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경로 확인, 스텝 S, 가운데서부터 해서 원호로 쭉 이어지는데 호가 쭉 이어진 형태로 쭉 갑니다. 그래서 동작에 보면 그래서 true 나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지금 모의 가공을 하면 그래서 진입 동작에 자동 부여로 돼 있어서 G01로 찍고 내려갔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그 다음 수직 절삭으로 진입을 하고 작업이 됐는데 진입 동작은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요. 황삭 아래 진입 동작이 있는데요. 자동 부여는 수직 절삭, 램프는 직선의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최소 길이, 최대 길이는 16mm 10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 시작 높이는 1mm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램프가 적용되게끔 하고요. 자, 진입 각도는 5도로 하겠습니다. 지그 각도, 제그 각도 그래서 5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하면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텝의 S 단계 실행에서 보면 지그재그 형태로 빠른 검정은 해제해놓고 스텝 S Z축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게 램프입니다. 램프.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하게끔 램프 시작을 진입점 있는 데서부터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S 경로 확인 정중앙에서부터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쭉 내려갔어요. 경사지게끔. 근데 지그재그 여러 개는 많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쓰면 그냥 하나만 먹습니다. 얘를 꺼야지만 여기를 쭉 내려가요. 자, 이번에는 원호 형태로 돌면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최소 최대 반경은 8mm, 헬릭스 높이는 1mm 높은 데서 진입 각도는 5도로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입체 상태로 놔두고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선택한 도형에서 진입점이 안 먹네요. 도형에 보면 점체인이 잡혔는데 아, 이건 체크 안 됐네요. 자, 경로 확인 들어가서
진위점 가운데서부터 헬리클이 먹고 내려가죠. 모의가공 가운데서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게 바꿨습니다. 자, 절삭량은 얼마큼 되는지 볼게요. 단면적 절삭량을 보면 먼저 가공간격 10이고요. 그래서 링크 파라미터의 깊이는 그래서 절삭폭 12mm, 절삭 깊이 10입니다. 그러면 단면적은 120 제곱미리가 되겠죠. 120이란 맞나? 120. 자, 절삭량이 많다고 싶으면 조금 단면적 먹이는 절삭량을 줄이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깊이 가공 또는 가공 간격을 폭을 좀 줄여도 되고요.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가공 간격을 폭을 줄여도 되고요. 또는 그래서 깊이 가공을 사용해서 좀 줄여도 됩니다. 항상 최대 가공 간격 5라고 주면 깊이 2번에 내려서 작업을 하겠죠. 전체 깊이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재생성해서 모의 가공을 하면 단면적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삭 조건은 앞에 비해서부터 회전과 이송이 빨라져도 되고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원형 포켓으로 여기 안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쪽 안에. 그러면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을 깊이 10mm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공정을 복사,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붙이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자, 체인 3을 바깥에 있는 체인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고 체인 삭제.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한 다음에 안에 있는 원 얘로 선택해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얼마큼? 마이너스 20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참고로 얘는 도면상에서 완전히 뚫리는 완통입니다. 소재티 20이고요. 그래서 완전 뻥 뚫립니다. 자, 이거 판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블록도 받쳐져 있고요. 그래서 가공 깊이는 20보다 조금 더 내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0.2 또는 20.5까지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이때 재료 상단을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했습니다. 전부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한 동작씩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때 각 작업 진행 후, 첫 번째 공정 진행 후, 그 다음에 정지, 두 번째 공정 들어갈 때 잠시 멈추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정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볼 건데요. 속도는 많이 줄여놓고.
플레이를 하면 위에서 헛돕니다. 두 번째도 헛돌아요. 이때는 이제 바닥에 살짝 닿긴 하지만 그 다음 세 번째부터 동작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동작을 경로 확인해서 자세히 보면 단계 실행을 해서 스텝으로 할 거고요. 좌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높이에서 길이 보정하고요. Z10 가공 시작 높이까지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급속으로 1까지도 절삭을 하면서 1까지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헬리클 시작 높이까지 그 다음 스텝 1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 얼마에서 절삭이 이루어져요. 마이너스 4에서 위에서 헛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내려갈 때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7.45에서 동작을 하고요. 위에서 참고로 헛도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1.5. 자, 얘는 실제 절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스텝. 12.18.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5번까지 돌아가요. 얘 보니까 4번이 아니고요. t가 20t인데 왜 5번을 동작을 하냐. 최대 가공 간격 5라고 줬는데 4번 돌아야 되는데 5번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 0.5 이것 때문에 동작이 1에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래서 가공 시작은 항상 가공 범위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가공 깊이까지가 깊이 가공으로 내려갈 때 이게 범위예요. 하지만 실제 여기에는 위는 1차 가공에서 깎였죠. 그러면 여기서 재료 상단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5까지 가공을 하면 돼요. 얘는 동작을 3번 합니다. 2번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깊이 가공에서 최대 가공 간격이 5입니다. 5.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5.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면 딱 2번 동작이 됩니다. 근데 0.5가 있어서 3번 동작하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 다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5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요. 그거로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0.5 나누기 3 하면 3.5씩 내려갑니다. 실제 동작은요. 그래서 항상 최대 가공 간격은 5보다 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 주면 얘는 이제 2번에 내려갈 거고요. 재생성은. 그래서 경로를 보면 헬리클로 접근한 다음에 방향이 시계 방향 돌아가네요. 헬리클은 반시계로 안 돌려놨군요. 그래서 절삭 동작은 2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조건에 들어가서 헬릭스는 진입 동작의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바꿔주면 되고요. 앞에 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절삭 방향이랑 같게끔 했어요. 헬릭스 동작도.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전부 선택해서 자, 일단은 깊이 가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
마이너스 10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여기서 첫 번째 단은 100파이로 마이너스 10까지 두 번째 공정에서는 46파이로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이거 황삭입니다. 정삭은요. 여기 있는 툴패스 공정 1, 2를 복사합니다. 1번과 2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요. 다수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 다시 붙이기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정상용 공구 하나 필요합니다. 사이즈는 같은 거로 용도는 랍핑과 피니싱은 다르고요. 그래서 새 공구 생성해서 평엔드밀 직경 16 정상용이다.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도 돼요. 황삭용은 황사, 정상용은 정상 이렇게 따로 용도를 구분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양쪽으로 해놔도 작업자가 그냥 공구별로 구분해도 되고요. 제가 사용 용도를 정삭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 주의 메시지가 하나가 뜹니다. 기존의 공구가 공구 리스트에 유사한 공구 1번이고요. 16파이가 이미 있대요. 다른 것을 추가할 거냐고 물어요. 아니하면 공구는 추가가 되지 않고요. 얘를 눌러야지만 공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상용이고요. 자, 그러면 가공 조건 제작 파라메타 들어가서 그래서 정삭이니까 여유를 다시 남겨놓은 것을 00로 바꿔줘야 되죠. 자, 황삭에서 진입 동작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동 부여를 하겠습니다. 헬리클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얘는요, 해제. 그 다음 참고로 여기서 미리 깎여져 있어요. 황삭에서. 여기는 중앙은 벌써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은 첨 작업할 때 생자로 그대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헬리클로 내려갔는데 정삭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여기는 헬리클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공일로 내려갈게요. 자동 부여.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바닥 0.2만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깊이 가공 해제. 가공의 종류는 앞에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성. 그 다음에 참고로 3번 공정에서 정삭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척벽 부분을. 이때 가공 간격은 앞에서 제가 가공 여유 0.1을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한 100분의 5 정도 떨어뜨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척벽의 정삭 실행을 할 거예요. 척벽 정삭 실행. 황삭 실행은요, 바닥만 날려주는 거예요. 제가 황삭 실행을 꺼볼게요. 정삭 실행만 사용을 하겠다 체크를 하면요. 다시 재생성하고 1번과 컨트롤 키 눌러서 3번간 모의 가공을 볼게요. 1, 3번만 모의 가공. 자, 그러면 일단은 황삭은 좀 빠르게 플레이.
황삭 공정에 1번 공정만 모의 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해서 정삭 실행은요, 항상 척벽만 날려줘요. 바닥 안 날라갑니다. 정삭 실행은요. 그래서 바닥을 0.1을 날려주려면 여기서 황삭 실행과 정삭 실행이 다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고요. 다시 1번과 3번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볼게요. 플레이. 자, 그 다음 플레이하면 정삭의 황삭 실행은 바닥 날려주고요. 그 다음 이제 정삭 실행이 척벽에 이걸 날려줍니다. 그때 이제 방법은 정삭 실행 있는 데서 보니까 보정은 컴퓨터로 돼 있어요. 공구 반경 맞고 옵셋된 컴퓨터 좌표 계산으로 나오는 거고요. G41은 안 나옵니다. 네, G41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나중에 공차를 이용을 하겠다 할 때는 여기서 제어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컨트롤러랑 같습니다. G코드 G41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해보면 됩니다. 자, 3번 공정만 선택을 해서 G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선택한 것만 할 겁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공고 2번 공고고요. 자, 먼저 깊이 내려가고 나서 1차 가공을 합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 절삭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경로를 좀 살펴볼게요. 백플롯에 들어가서요. 자, 지금 툴 체인지 하고 나서 내려가면 공구가 접근해서 나선형으로 바닥을 먼저 날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바닥으로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점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위치로 가고요. G01로 Z-C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G41 보정을 하고요. 보정을 하고 옆에 들어가서 그 다음 원으로 접근하고 외곽 한 바퀴 돌고 원으로 빠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G코드 G41이 나옵니다. 얘가 제어 컨트롤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도 정상용으로 바꿔볼게요.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2번이 정상용 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가공 여유 00로 바꿔야죠. 황삭 실행 필요하고요. 참고로 얘는 황삭 실행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닥이 뚫린 거죠. 바닥에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삭 실행의 해제. 정삭 실행은 필요하고요. 얘도 제어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깊이 가공 해제를 안 했네요. 척벽 0.2만 날려주는 거니까 깊이 가공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 했습니다. 근데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하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돼요. 1, 3번만 정삭의 3번 공정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황삭에서 여기서 먼저 1, 3번만 두고 모의 가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번과 3번만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전체 선택해서 황삭에서 여기가 뚫려인 건 있어요. 그러면 정삭 작업할 때 여기는 헛도는 게 발생이 될 거예요.
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전부 선택해서. 여기는 각 작업 진행 후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자, 1차 항상. 그 다음 플레이. 2차 항상. 두 번째 단 항상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3번 공정에서 정사각 들어가면 요게 이제 뚫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헛도는 게 발생이 될 거야. 속도 제일 천천히 놔두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허공에서 움직여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여기서 헛도는 거 여기 뚫려져 있으니까 헛돌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면적이 넓을 때는 그 헛도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서 간격이 헛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냥 일단 둘게요. 요게 나중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동작. 척벽만 날려주면 되겠죠. 문제는 그래서 쿵 찍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부딪혀가지고 찍어버렸네요. 자, 얘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원형 포켓 마지막 공정을 볼게요. 그래서 탑에서 보고요. 경로 확인을 하면 자, 진입 복귀는 자동으로 직선 원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원형 포켓이 작습니다. 그래서 경로 확인 들어가면요. 아이고. 경로 확인 들어가면 스텝 공구가 여기서 찍고 내려가요. 그 다음 스텝 직선, 그 다음 스텝 원호로 돕니다. 자, 진입이 직선 원호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충돌이 발생이 된 겁니다. 방법은 길이를 좀 줄이는 방법이 먼저 있어요. 정사 동작 아래 진입 복귀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간격, 직선의 길이를 조금 줄이든지 원호를 좀 줄이면 안 부딪히게끔 좀 줄여도 됩니다. 1차는 이 방법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길이는 60%, 원호는 한 80%로 조금 수정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짧아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산.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 들어가면 자, 스텝. 여기서 좀 줄어들었죠. 자, 진입 복귀할 때 원호, 직선 원호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원호 반경 100%로 놔두고요. 자, 직선을 사용 안 하면 0으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작업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은 원호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G코드로 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직선을 사용 안 함. 하나를 줄였어요. 원호만 사용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경로 확인하면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는요. 척벽이 좀 먹네요. 부딪히네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G코드를 좀 보면 원호에서 보정은 덮어쓰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G41이 원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보정 알람. 여기선 찍고 내려가면서 얘가 동작은 되는데 실제 기계는요. G41은요. 원호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용하면요. 보정 알람이 떠요. 무조건 G01에서 행해야 됩니다. 보정은요. 그래서 실제 동작은 여기서 기계 딱 전송해서 돌리면 그래서 기계가 알람이 떠요. 직선은 꼭 있어야 돼.
자, 조건에 나는 직선을 사용을 안 하는데요. 진입점 사용을 해볼게요. 복귀점 사용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형에서 점체인이 있을 겁니다. 앞에 거. 그래서 직선은 없는데 진입점 사용을 해놨습니다. 복귀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로 확인 들어가 볼게요. 스텝 가운데서 접근을 하고요. 직선이 없는데 다음 원호까지 G01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호로 접근하고 한 바퀴 돌고 원호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복귀점 가운데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이 경로는 직선 경로는 자동 생성이 돼요. 그래서 G코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같은 거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사용 안 함으로 해놨지만 여기 보면 G01로 깊이 내려간 다음에 G41, G01 모달되고요. 그 다음에 X-7까지 가고 Y16 있는 위치로 갑니다. 출발점까지. 직선 절삭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직선을 없음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원호 시작하는 데는 자동으로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입체 플레이. 자, 헬리클로 작업을 합니다. 이거 해제해 놓겠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놨어요. 자, 깎였는데 이 형상을 보니까 원형 포켓의 가운데 완전히 뚫린 형상이에요. 근데 진입 동작을 헬리클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제품이 형상이 뚫린 형상에는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G01로 내려가는 게 좋은데 그냥 내려가면 민날로 각용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 제품 자체가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시작하는 위치, 이 원호의 센터에다가 드릴링을 먼저 해주면 드릴링 작업을 먼저 해주면 얘는 헬리클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자동 부위에서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데는요. 헬리클보다 더 나아요.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드릴 공정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드릴 공정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들어가서 조건에서 헬릭스를 끄겠습니다. 자, 1번 공정 조건으로 들어갈게요. 진입 동작의 자동 부여, 헬릭스 해제, 공정 하나씩 다 여기는 자동 부여되어 있었고요. 3번은 2번 공정에서도 자동 부여. 그 다음에 1번에 들어가서도 자동 부여. 즉, 뭐 할 거냐면요. 드릴 공정을 만들 거야. 일단은 문제 있는 거 재생성. 그러면 1번, 2번, X자 된 거 4번만 재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포켓 가공 전에 그래서 드릴 공정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Alt T 누르고 경로를 일단 전체 다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경로를 숨겼어요. Alt T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다 드릴 공정을 만들면 돼요. 드릴 공정. 자, 앞에는 순서는 포켓 가공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작업은 포켓 가공 앞에 드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드릴 작업하면 자동으로 뒤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앞에 드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조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뭘 먼저 잠깐 할 거냐 하면요. 홀의 종류를 조금 파악을 해 볼게요. 자, 홀 종류는 먼저 요게 홀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요게 있는 카운트 보호가 있습니다. 11파이 홀도 있고요. 17파이 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탭이 있습니다. 탭. 그 탭은 이렇게 돼 있어요. M6이라고 돼 있습니다. M6. 2-M6이라고 돼 있어요. 탭이 하나 있습니다. 탭이 위아래 2개가 있어요. M6 탭핑 가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구는 드릴 공구가 필요하는데요. 자, 센터 드릴 공구 가지고 자립하기 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요. 자, 요게 보면 요게 탭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요게는 살짝 못따기도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못따기 작업도 이루어지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바로 센터 드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스포 드릴 90도짜리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해서 포켓 공정 앞에다가 드릴 공정 만드는 것을 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밀링 가공 경로에 보면 원호 가공 경로라고 있습니다. 원호 가공 경로에 스타트 홀 자동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타트 홀 자동 드릴이 아니고요. 드릴 시작 홀. 그래서 스타트 홀 에서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스타트 홀 드릴 시작 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 스타트 홀이라는 것은 그래서 드릴 시작 홀이라는 것은 내가 뭐 윤곽에도 쓸 수도 있고요. 포켓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공정에마다 뭐가 있냐면요. 진입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드릴링 공정이 만들어져요. 참고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은요. 진입점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써도 돼요. 스타트 홀은요. 그래서 첫 번째 황사기에서만 미리 해놔도 됩니다. 각 공정별로 다 스타트 홀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포켓 공정 앞에다가 드릴링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은 참고로 윤곽 공정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진입점에다가 자동으로 드릴링이 만들어집니다. 포켓 가공 1번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드릴 공구가 자동 생성이 돼요. 몇 파이 드릴이 만들어지냐면요. 드릴 공구는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 없을 때, 제로일 때는 앞에서 사용했던 공구 직경이랑 똑같이 드릴 공구가 만들어져요. 8파이 엔드밀을 썼다. 그러면 드릴 8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10파이 엔드밀을 썼다 하면 드릴은 10자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현재 16파이 엔드밀을 썼어요. 그러면 드릴은 16파이 드릴이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추가적인 직경 여유에다가 1을 줬어. 그러면 현재 공구가 16파인데 그러면 드릴은 몇 파이가 만들어지냐면요. 17파이 드릴이 만들어져요. 자, 1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정을 보니까 기본 오직 드릴 작업만 생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정은
이 포켓 가공 앞에다가 뭐야? C78 드릴 공정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 또는 추가 드릴 가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하면 내가 센터 드릴 공정도 만들 수도 있고요. 추가 드릴 공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만 해놓겠습니다. 드릴 공정만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드릴 공정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공정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조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공 경로 형태는 드릴로 되어 있습니다. 공구는 그래서 17파이가 만들어졌는데요. 공구 번호가 목록에서 자동으로 불러왔어요. 내가 이 17파이가 자동으로 검색돼서 찾는데요. 그때 기본 목록에는 공구 번호가 180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하면 돼요. 공구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수정. 자, 공구 번호는 4번으로 할게요. 얘를 4번으로 하겠습니다. 툴 번호는 일반적인 거는 이제 180번이 없습니다. T180은 없으니까 4번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드릴 사이클은 팩 드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료 상단, 가공 깊이 다 정분값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값으로 바꿔 놓을게요. 절대값 바꿔놨습니다. 자, 재료 상단은 제로로 하고요. 가공 깊이는 9.8까지 나오는데 왜 9.8이냐 하면요. 첫 번째 공정에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때 가공 여유가 0.2가 있어서 9.8이에요. 근데 실제는 여기서는 관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수정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21에다가 계산기 눌러주고요. OK를 해서 26.1까지. 요거는 드릴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재료 크기를 계산할 수 없다. 자, 여기 있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서 재료 설정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팩토리를 조금 옮겨 놨습니다. 위로. 여기 있는 그룹은 제가 잠시 삭제를 해 놓고요. 빈 그룹은 삭제.
2는 질량할 수 없다 그래. 재료 크기 왜 안 된다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드릴 작업은 이따가 다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